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나라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를 봐도 우리보다 출산율이 낮은 곳은 홍콩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죠. 1960년대는 아이가 많았지만 지금은 노년층이 많은 역삼각형이 됐습니다. 역삼각형의 무게가 부담스럽게 보일수록 고령사회에 대한 부양의 부담은 커집니다. 생산 연령 인구, 다시 말해 일할 사람이 빠르게 줄면서 이들 각자가 부담해야 하는 노년층은 더 많아집니다. 2040년이 되게 되면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를 61명을 부양하게 돼서 노년 부양비가 세계 9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 경제도 나빠집니다. 한 연구기관은 인구 감소로 현재 2%가 안 되는 잠재 성장률이 7년 뒤엔 2030년대 0%로 떨어질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진심으로 10년, 20년 뒤가 걱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첫 회의가 정부 출범 1년 만에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감한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고 돌봄과 교육, 주거 등 5가지 큰 틀의 핵심 과제도 정해졌습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먼저 과거 저출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과감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저출산 현상엔 경제적 부담과 높은 주거 비용 등 복합적 원인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현행 제도를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함께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맞춰 정부는 돌봄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주거 공간 지원과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등 5가지 핵심 과제도 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급여를 내년까지 0세 아동의 경우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 아동은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5년간 신혼부부에게 총 43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경우 병원 입원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도 5%에서 0%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대책 대부분이 기존 정책을 되풀이한 수준인 만큼 정부는 구체적인 대안을 놓고 논의를 더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이미 나왔던 대책들을 모아놓은 수준이라는 건 현장에서도 나오는 지적입니다. 또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고 하는데요. 김나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나온 대책 중 눈에 띄는 건 돌봄 서비스를 늘리는 것, 유보 통합 추진,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와 임신 준비를 위한 건강관리를 돕겠다는 겁니다. 먼저 돌봄 서비스를 볼까요? 이미 정부는 돌봄 시간도 늘리고 인력도 더 넣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합니다. 남이 봐주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이를 관두지 않고도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노동시간 단축 없이 단지 돌봄 시간을 연장하는 식의 이러한 돌봄 정책이 얼마나 저출생에 도움이 될지는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유보 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하겠다는 게 없습니다. 교사 처우 문제 등으로 30년 가까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도 선언만 있고 어떻게 풀겠다는 건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제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으로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기간을 늘리겠다고 했죠. 그런데 현장에선 지금 있는 육아 휴직도 못 쓴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커리어 같은 문제 때문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 대책도 있습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에게 10만 원, 남성에겐 5만 원을 건강관리지원금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은 효과가 없을 거라고 합니다. 산부인과만 가도 한 번 진료 받는데 5만 원 정도 나오는데 10만 원으로는 일회성에 그칠 것 같아요. 대부분 지금까지 나온 대책들이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0.78의 인구 쇼크라는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불과했다.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나 그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하기에 이번 발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다. 정부는 인구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구조적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문재인 정부 당시 수립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일부를 뽑아내 재탕, 삼탕하고 찔끔찔끔 늘려놓는 수준에 머물렀다. 언론, 전문가, 학계 모두 하루가 멀다 하고 획기적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조족지혈이여 언발의 오줌 누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일부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최근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 일본 정부는 육아휴직을 동시에 쓰는 맞벌이 부부의 급여를 실질적으로 100% 보장하고 2030년까지 남성의 85%가 육아휴직을 쓰도록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출산율 1.27인 일본에 비해 훨씬 더 위기감을 느껴야 할 우리 정부는 이 문제를 향후 검토 과제로 남겨뒀을 뿐이다. 여성 직장인 중 44%가 육아휴직은커녕 출산 휴가도 쓰기 어렵다고 말하고 남성 육아휴직률이 3%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몇몇 확대한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더 나아가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 69시간 노동시간 연장은 대한민국의 초저출생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로는 결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정작 청년들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일에만 매진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당장 69시간 노동개혁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제활동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될 2030년이 출산율 반전의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말로만 과감한 정책을 외칠 게 아니라 진정성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청년들의 노동시간을 확실하게 줄여주고 부부가 함께 일하며 함께 아이 키울 수 있는 사회 환경을 구축하고 불안한 미래를 해소하기 위한 경제사회적 조건 마련을 위한 사회 대개혁에 버금가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